안녕하세요. 김중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 버텼지만 터졌다. 방금 금융위 긴급 발표.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까지 선언하며 자본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우발채무가 한도를 넘으면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부도 처리를 할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은행권은 부실 전염을 막기 위해 돈줄을 차단할 것이며, 대기업 계열사도 자본금 지원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원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현대건설 버텼지만 터졌다. 방금 금융위 긴급 발표. 자, 여기 보시면 뚝 하고 선이 끊어졌네요. 자, 현대건설 상당히 지금 우발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처럼 대형 건설사도 정부라든가 은행권에서 손을 내밀지 않고, 그 다음에 계열사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주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음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얼마든지.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에이, 우리가 망하면 다른데 건설사로 전염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어요, 다들. 근데 오히려 그 건설사를 살려주려다가 더 은행이 부도가 터져버리거나, 왜 땜빵밖에 안 된다는 것밖에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처럼 안이하게 돈을 빌렸다가는 건설사는 부도나기 십상입니다. 먼저 얘기 한번 보실래요? 자, 자금 지원 중단, 정부, 은행권, 계열사. 자,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 책임 엄격 적용 벌써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니들 책임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갚아라. 그렇죠. 왜 자꾸 다른 데서 돈줄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빚잔치 하면서. 정부, 금감원장, 부실기업은 자기 책임이다. 부도 처리도 강행하겠다. 자, 하는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PF 위험, 질서 있는 정리. 분명히 정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질서 있는 정리.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원칙적으로 대응. 원칙이 뭡니까? 지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본인이 부도가 나든 뭐하든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꾸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고. 물론 이번에 태형건설에서 이제 채권단까지 해가지고 지금 100조, 원래는 80조인데 100조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은행권, 정부만 그러면 무작정 예전처럼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은행권도 그래요. 태형건설 부도, PF 대출 중단, 부실화 경계, 대출 중단, 이금융권에서, 이제 이금융권은 원래 대출 중단도 많이 했어요. PF가 워낙 심각하니까. 근데 1금융권으로 지금 확산.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 보시면 알죠? 한번 돈줄이 막혀버리면 특히 건설사는 신뢰가 없거든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그 순간, 그 대형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순간 이미 다른 것들 다 차단시킬 가능성이 커요. 1금융권으로 확산.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여신사, 새마을금고는 지금 난립니다. 솔직히 늦었어요, 얘들은. 왜? 빌려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계열사. 자, 대기업. 그럼 계열사는 무조건 빌려주느냐, 지원해주느냐. 자, 시장 악화 시에 건설사 지원 중단해볼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팔을 잘라버리는 거죠. 더 썩기 전에, 온몸이 썩기 전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살리려고 이제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냥 처리해버려요. 건설사 자구책 강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왜? 경제 침체 잘못했다가는 그룹이 그냥 망하게 생겼으니까. 건설사 지원 복잡합니다. 또 그게 무작정 해준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오너가 해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는 쌍수를 두고 환영할지 몰라도 다른 곳들이, 주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단절된 구조가 많거든요. 옛날처럼 연계성이 강하지가 않아요. 이제 대형 건설사 큰일 났다. 어떤 면이냐? 먼저 5대 은행 PF 대출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부실이 지금 터지면서 돈 못 받게 생겼어요. 두 번째, 브릿지론. 이게 심각하죠. 거의 10%, 15%, 심지어는 20%까지 이자를 내야 돼요. 이게 무려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보통 건설사들이요, 자기 돈은 10%, 90%는 브릿지론을 활용해가지고 땅을 사거나 또는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부터 자기 돈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요. 절반이 상환 불가. 지금 부도 위험에 다 놓여 있죠. 위험한 곳들이 어디냐? 태영 다음은 여기. 자, 현대, 롯데, 코오롱, GS 이미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가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대형 건설사들 2024년 만기 상환, 당장 올 코앞에 만기할 돈이 약 11조 원인데 이거 못 갚을 가능성이 커요. 못 갚으면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봐주고 막 이렇게 다른 데서 정부에서도 나서가지고 빌리고 뭐 은행권에서 협동해가지고 뭐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한두 곳이야 말이죠. 자, 회사채 83조 상환 대기. 계열사를 동원해도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83조. 다른 계열사들이 막 엄청난 지금 흑자를 낸 게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도 강경합니다. PF 질서있는 정리를 하겠다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물론 이번 태영건설사에서는 지금 연착륙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만만치 않아 보여요. 현대건설 터졌다. 사실상 부실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죠. 현대건설 부실을 막기 위해 선별 수주할 것. 이제 좋은 말 막 하겠죠. 왜? 돈을 빌려야 하니까. 선별 수주, 진작부터 선별 수주를 하지.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영업활동 적자 1조 4,618억 1위. 부채 총액 12조입니다. 13.8%나 급증해서 2위. 자기 자본 대비 PF가 121%예요. 8.2조나 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발 채무가 24조예요. 우발 채무가 최악의 채무라고 하는데 1위.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공사 중단 선언. 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자꾸 안 주는 거야. 협상이 안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대조 1구역 조합 1,800억 원 지급 못해. 아예 중단시켜버렸죠. 선언. 자, 바로 1월 1일부로 지금 사업비 3조, 시공비 5,800억, 공정률은 22%인데 이 상황에서도 중단시켜버렸어요. 중단하게 되면 양쪽 다 손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대조 1구역 조합에서 돈을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금 공사 중단 확산,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급증. 공사 중단 또 예정 사례를 봤더니요. 둔촌중공 공사 중단 한번 했다가 유치권 행사했고 잠정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그들만의 알겠죠. 자, 문제 사업장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레미안 원베일리, 신반포 메이플자이, 마포자이 힐스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었었어요. 또는 해결이 됐어도 과거에 한 번씩 문제를 일으켰던 곳. 자, 이제 6개사 재무부담 부도 위기. 자, 어떤 것들이 위험하냐? 아니 설마 저렇게 대형 건설사가 부도나겠어요? 그건 옛날 말이라고요. 물론 무조건 부도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도 물론 지원을 하고 해서 연착륙 시키려고 하겠지만 그게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책임하에 네가 해결해라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권도요. 한번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에서 한번 터졌지만 어때요? 한번 부도나니까 돈을 안 빌려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부도가 쌓이겠죠. 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 진행이 더뎌지거나 그로 인해서 또 부도가 나오고. 그리고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무작정 빌려줬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작정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복잡합니다. 자, 1위가 어디냐? 태영 워크아웃. SBS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세계 16위권이 워크아웃. 자, 채무 만기 1.2조 2월달 이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조대를 어떻게 자기 자본이 몇백조 된다 하더라도 1조를 못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빚내서 해야 돼요. 자, 2위 롯데건설 보증. 자기 자본 212.7%. 얘는 보증이 문제가 됐는데 212.7%로 태영 다음이에요. 현대건설 채무, 우발 채무가 24조, 부채 12조. 지금 현대건설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열사가 짱짱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그거는 그들만의 생각이고, 정부가 이번에도 뭔가 해주겠지. 얼마나
얼마나 정말 고약한 심보입니까? 그런 지금까지 건설사들은요, 특정 건설사, 어느 건설사 할 거 없이 다 그런 식으로 건설을 해왔어요. 하청업체도 많고. 아예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4위, GS건설. 얘 포인트는 검담분기가 문제됐어요. 영업 적자에다가 손실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5위, 신세계건설. 재무부담이 너무 셉니다. 영업은 계속 적자나지. 재무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건설, 용지 대금이 화근이에요. 가뜩이나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데. 기업모험, 전단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처럼 6개, 7개 건설사가, 지금 6대 건설사,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사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태형 다음으로 워크아웃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부도가 나는 회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 집값 하락과 상승의 핵심. 자, 이제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이걸 간단치는 않아요. 자, 2024년 집값 전망이 보통 이제 잔잔하게 크게 폭등한다, 폭락한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예전에는 많이 좀 심했었어요. 23년 전망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막 폭등을 한다, 폭락한다 이거보다 끼케야 1에서 한 3% 정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면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의 핵심들을 말해볼게요. 자, 집값 하락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출 제한입니다. 이제는 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 대출이 24년을 주도할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가 사실상 마감됐고, 신생아, 그 경우는 금액은 많을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DSR 40% 이내로 무조건 제한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DSR 예외 규정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 규정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자, 전세자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가계부채에 지금 대략 100%에서 1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80%로 낮추겠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매수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2024년에. 왜? 대출이 지금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 대출 제한은 우리나라 문제고, 자, 다른 나라하고 같이 연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집값 상승, 금리 인하입니다, 이번에. 집값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은 금리 인하예요. 그럼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느냐? 100%라는 건 없지만 거의 유력하죠, 지금. 벌써 뉴스 보니까 하반기 때나 금리 인하 한다고 하더니 미국 인하 빠르면 3월 달부터 3회 한대요. 24년에. 이렇게 진짜로 진행하게 되면 주가 폭등합니다. 주가 폭등한다고 했어요. 모든 주가가 다 뛴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못 갔던 것들. 우리나라 인하는 미국보다 원래는 먼저 할 확률이 크지만 이번에는 비슷하거나 나중에 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2%는 나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약간 높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4월부터 3일 가깝잖아요. 코앞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행지수라서 인하한다는 말 나오면 이미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주식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시중금리. 근데 시중금리가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은행을 안 따라가요. 미국을 따라갑니다. 10년물 이런 거. 그래서 미국과 연동한다는 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바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 자,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니까 매수 세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리 있어요. 이제 금리는 끝났다. 금리 시대가 아니라 대출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느냐 뛰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 제한 때문에 집값은 떨어진다. 뭔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단으로 집값이 폭락한 이유는 금리다. 금리 인상이다. 근데 이 인상됐던 게 금리 인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집값 상승으로 돌변할 것이다. 자, 좀 지켜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1, 2월 달이 핵심입니다. 자, 건설사 PF 규모, 공사비 갈등, 공사 중단. 여기 태형건설 373.6%, 롯데건설 212, 현대건설 121, 현대산업개발 77. 아무튼 태형, 롯데, 현대가 상당히 문제죠.
자, 공사비 갈등으로 서울 주요 정비산업단지가 중단한 사례들. 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자이, 신반포 4제곱 재건축했던 곳인데 GS건설이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8개월 연장을 조합 측에 요구. 이번에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공사비 증액 요구안이 조합총회에서 지금 부결됐고, 은평구 대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과 관련된 거 선언했죠. 대주 1구역 상당히 여기도 큰 단지입니다. 조합이 분양 일정을 미루면서 현대건설에 공사비 미지급, 공사 중단도 있고, 지금 현재 이처럼 공사 중단된 정비사업들 한번 예로 봤고요. 제조업, 비제업. 자, 실적 DSI를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여기가 이제 기준인데, 자, 장기 평균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빨간색, 비제조업이 파란색인데 다 지금 어때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지고 지금 밑에서 놀고 있죠. 물론 이때, 자, 이때보다는 좋네요. 이때보다는 좋지만 뭐 이때는 급박한 상황인데 꼭 같이 비교할 건 아니죠. 이건 미국발 금융위기고 이거는 코로나 때인데.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계속 밑으로 처지는 모습. 이번에는 경제 심리, 경제도 심리가 좌우하죠. 부동산도 심리가 좌우하는데, 자, 심리는 항상 기준 100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전반적으로 0에서 노는 듯 하다가 쭉 추락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빠르게 회복가 V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집값하고도 연동되고 있죠, 모습이. 여기 보시면 은행별 PF 대출 연체율, 자, DSR 도입 이후에 거래량 급감, 증권 17.28, 진짜 망하게 생겼네요. 저축, 여신, 보험, 상호금융은 각각 0에서 5%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DSR 도입 이후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번 12월 달에는 과연 1000건이나 넘을까, 서울이 거래량이, 아파트가. 글쎄요. 자, 아파트 하락 추세 지속 보시면 이게 0이에요. 먼저 KB부터 볼게요. KB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빨간색이 서울, 파란색이 전국입니다. 어때요? 쭉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해 거의 8월에 돼서야 플러스 전환했는데 11월부터 다시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지금 0.11. 그런데 이제 한국부동산은 0인데 얘들은 비교적 일찍 올라왔었어요. 한 4,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략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0.03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선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선도 아파트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 23년 2월 달까지 계속 선도 아파트들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많이 올라왔네요. 23년도에 2월부터 거의 11월까지 무조건 뛰었어요. 선도 아파트, 비싼 아파트, 핵심 아파트.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될 직전에 놓여 있죠. 이제 2023년 트리플 감소. 뭔 말이냐? 인허가, 착공, 준공이 계속 지금 22년 대비 23년. 자, 초록색이 23년이에요. 어때요? 확 줄어드네요.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트리플 감소가 되니까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제 5대 은행 금리 추이. 은행 금리 추이가 12월 1일자 하단을 봤더니 5.97, 5.40 확 줄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혼합형 봤더니, 자, 5대 은행 5.07, 4.58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4포인트, 3포인트대로 확 줄었죠. 하단이 지금 3포인트대로 다 내려왔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24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자, 건설사가 아무튼 부도위기에 빠지면 부동산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집값 폭락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DSR 규제 강화로 대출 제한이 심각해지면서 집값이 하락을 확대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